화면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은 좀 알아서 해가지고 좀 조절해라고 해주세요. 으아, 나은이 부럽다. 내가 코로나 걸려도 일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걸리기 싫은 이유는 걸려도 일해야 되니까. 걸려서 쉬어도 되면 걸리겠죠? 아프면 못하지 않아요? 어? 아프면 못하지 않아요? 근데 아파도 해라고 하지 않을까? 에이 설마. 왜냐면 내가 하루에 수업이 6개, 적은 날이 6개, 많은 날이 8개야. 빠져봐. 그럼 그거 다 환불 조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빠져나간 돈이 얼마? 우리 쌤들 막 걸리셨을 때 형 다른 쌤 지성 쌤이 있었네. 그래서 맨날 뭐라 하냐? 니는 아프면 안 된다. 재원아, 니는 아프면 안 된다. 맨날 그래요. 쌤들이요? 근데 난 그 앞에서 맨날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자, 9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리 함수 하기 전에 유리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96쪽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셋 노트 있죠, 여러분. 저거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쌤 노트요? 셋 노트라고 해서 거기 네모 박스 하나 있죠. 어떤 집합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자, 우리가 제일 큰 범위에 있는 함수가 어떤 식이라고 돼 있어? 유리식이라는 함수 수식이 있는데 거기에 안에 지금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이 돼 있는 거야?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분수식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 분수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분모에 숫자만 있는 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분수식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분모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고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 문자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를 거다?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다항식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분자에만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x-1 얘는 뭐인 거죠? 얘는 다항식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x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분수식인 거야. 분모에도 문자, 분자에도 문자가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분수식. 오늘 이제 그런 걸 좀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아우르는 게 무슨 식이다? 왜냐면 유리수라는 게 무슨 수였어?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그럼 유리식은 뭐겠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일 거고, 그럼 절대 뭐는 0이 되면 안 될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고2 때까지는 계속해서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이 좀 정확하게 돼 있어야 우리 나중에 유리함수도 좀 쉽게 점근선 찾거든. 네. 그래서 유리식 봅시다. 자, 여러분이 밑줄 아니에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요, 기억나요. 오케이. 자, 유리식 보자 얘들아. 유리식이라는 건 어떤 A와 B라는 다항식들이 존재를 할 건데 걔들을 무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B분의 A 꼴이라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분모에 들어가는 누구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B는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것은 분모에 문자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분수식은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자가 있어야 되고 분자에도 문자가 있는 거야. 다항식은 어디에만 문자가 있는 거야? 분자에만 문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식의 성질 봅시다. 자, 우리가 제한이 된 거는 A, B, C 전부 다 다항식일 건데 자, 유리식의 성질 파트입니다. 유리식의 성질 파트. 우리한테 문제에서 이제 뭐 밑에 설명하기 전에 위에 제한돼 있는 게 A, B, C가 다항식이고요. B하고 C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것들이 성질이 성립이 되는 거야. B분의 A라는 어떤 유리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위에 설명에서. 그러니까 얘는 유리식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위아래에다가 얘는 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곱하거나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근데 내가 뭐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상관없다. 1을 곱하거나 1을 나누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분모에다 C를 곱했어요. 위에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분모에 C를 곱하니까 C는 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C는 0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곱하기일 때가 성립됐으니까 그럼 뭐일 때도 상관이 없다. 나누기일 때도 된다. 이게 지금 유리식의 성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잘못 기억해가지고 요거는요. 요건 혹시 됩니까?
안 되겠죠. 완전 다른 식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신기하게 푸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뭐 굳이 뭐 밑에 거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알 건데 우리가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씁니까? 통분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알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를 쓰는 거고? 약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유리식의 사칙연산이라는 거 볼게.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못해요. 잘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 그럼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앞으로 살면서 안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덧셈과 뺄셈인데 결국엔 우리가 덧셈과 뺄셈 할 때 분모가 만약에 달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분모가 같아 바로 그냥 분자끼리 뭐 해버리는데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겠죠. 곱하기 나누기는 굳이 통분할 필요가 뭐만 잘하면 되는 거? 약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나눗셈은 약분 잘하시면 되고요. 덧셈 뺄셈은 뭐만 잘하면 돼? 통분할 때 이제 뭐 곱해주거나 더하거나 빼기 할 때 부호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반에 이제 잔실수 많은 사람들 좀 많잖아요. 잔실수가 모여서 큰 실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잔실수 많은 사람들은 좀 항상 문제 풀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푸시면 돼요. 뺨한테 때려가면서 실수할 때마다 벌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미친놈이랑 뺨을 내려 쳐버려가지고 그러면 실수 안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익숙해져서 이리 땀에 굳은 사람이 그 정도로 만든 거야? 내가 옛날에 나 이거 스파르타 학원 다녔단 말이야. 100몇십만 원짜리 학원 다녔다. 그때는 나는 이제 내가 때릴 필요도 없어. 말도 안 되게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뺨때기 때립니다. 선생님. 미친놈 이걸 실수하면 또라이냐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틀리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라고. 좀 맞고 울면서 또 문제 풀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내가 때려 같은데 자기가 때리면 안 아프죠. 왜냐면 안 아플 만큼만 때리죠. 맞아.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다 야 진짜 큰 실수했을 때는 때리세요. 알죠? 야 내가 때리랬다고 집에 가서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때리네 안돼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될 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자가 항이 엄청 많아. 근데 분모는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우리? 묶어주기? 하트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분모가 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거? 하트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굳이 있어 보이게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뭐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이렇게 쓰면 되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게 위에 있는 차수가 더 컸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x분의 뭐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위에 차수가 더 작죠? 더 이상 분리할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x제곱분의 x-1 이런 것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밑에 차수가 더 크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2번 동그라미의 별표 한 2개 치세요. 오늘 이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배웠던 사람들 이거 뭐라고 배웠지? 부분 분수라고 배웠었죠. 2개짜리도 할 거고 3개짜리도 할 겁니다. 자, A, B 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미 뭐가 돼 있는 상태야? 통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렵게 통분을 한 걸 우리는 왜 이거를 쪼개냐면 쪼갰을 때 계산이 더 편한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굳이 통분이 돼 있는 걸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걸 쪼개버릴 거야. 근데 그 쪼개는 방법이 뭐냐면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걸 뭐 해줘야 되죠? 뺀 거 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전체 괄호를 친 다음에 뭐 먼저 와야 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죠? 이번에 3개짜리도 하나 해볼까? a, b, c분의 1일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얘는 깍두기입니다. b는 깍두기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c-a분의 1이 먼저 붙습니다.
그 다음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일 때도 없죠, 책에. 네. 적어놓고 3개짜리 나왔을 때 당황 타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개짜리일 때는 중간거 깍두기 취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름이 부분 분수? 통분이 되어 있는 걸 부분으로 쪼갠다. 그래서 부분 분수. 그럼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잘 배우세요.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쓰냐면 미적분까지 계속 씁니다. 부분 분수와 산술기하의 공통점은 그걸 써야 한다라는 걸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산술기하도 걔를 써야 한다라는 걸 눈치채면은 방법을 아니까 쓰면 되는 거고, 부분 분수도 눈치를 채야 얼른 쪼갠 다음에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치를 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D분의 C분의 B분의 A죠. 그럼 얘는 뭐에다가 뭐를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돼? B분의 A에다가 D분의 C를 나눴다. 그럼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인데 우리가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거 뭐 해주면 돼? 그럼 B분의 A에다가 누구를 곱해라? C분의 B를 곱해라. 그러면 BC분의 AD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알잖아. 사이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가고 분모로 가고, 겉에 것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간다? 분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건데 굳이 써져 있네요. 지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이 조금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 별표 하나만 좀 쳐놓자. 비례식의 성질 전체에다가. 요즘은 그 개념 하나가 빠졌나 보네. 왜 하나가 없지? 필요 없어서 빠졌나 보다. 일단 우리한테 A 대 B가 C 대 D다. 우리가 A 대 B라는 거는 B로 주어진 거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비율로 바꾸면 뭐분의 뭐가 되는 거죠? B분의 A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A 대 B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각선끼리 곱한 건 일단 어때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어떻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형태에서 얘들이 결국엔 어떠한 값으로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일단 넣어야 돼?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럼 B분의 A가 K니까 A는 뭐라고 두고 DK라고 두고 C는 뭐라고 둘 수 있다? DK라고 둔 다음에 그럼 K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그걸로 뭐 찾고 마지막에 K들 뭐 해주면 돼? 약분 날려줘 버리면 어떤 값으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두 개일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볼까? 자, 요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걸로 뭐 찾았었지? B분의 A가 D분의 C다. 근데 이거를 왼쪽 거 뒤집으면 오른쪽도 같이 뒤집어주면 값은 어차피 어떨 거야? 그럼 우리가 A분의 B라는 것과 C분의 D라는 게 결국엔 어떤 값으로 또 같을 거잖아. 그럼 아까처럼 B는 AK, D는 CK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2개짜리는 쉬워. 근데 3개짜리를 여러분이 잘 못하거든. 3개짜리. 우리가 비례식 전체에 별표 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괄호 이번에 별표 하나 좀 더 치세요. 자, 이거 우리가 비례식이 주어진 거니까 비율로 바꾸면 뭐분의 뭐가 일단 성립돼야 돼? B분의 A랑 2분의 B랑 그걸 또 뭐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것들 전부 뭐 시킨 걸 또 뭐라고 두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상태 그대로 푸는 게 쉬울 때도 있고 뒤집어서 바라봤을 때 더 쉬울 때도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그대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뒤집어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뒤집었더니 더 편하다. 그러면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 유리식은 요 정도거든.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자,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유리 함수로 가네요.
이게 다음 주 X에 안 닿는 수요일까지 거밖에 기억 안 나네요. 그렇겠다. 수요일에 근데 올지 않을지 모르는데 왜? 네? 대학 탐방을 갔다가 그날 아, 내려오는데 어느 대학 가요? 얼마인가? 아니 여기 어느 대학 가? 어느 대학? 서울대 이화여대? 오 서울대. 근데 경복궁이랑 청와대를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경복궁이랑 청와대 넌 청와대를 간다고? 청와대를 간다고? 네. 그건 대학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첫째 날에 서울대 이화여대 가고 명도 갔다가 둘째 날에 경복궁이랑 청와대 간대요 그럼 대학 탐방이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 그럼 근데 이름 바꿔야지. 보고서에도 경복궁이랑 청와대 시설 조사하라고 인사동 했어요 재밌는데. 인사동이 뭐가 있죠? 약간 광화문? 물거리? 다른 건가? 저 서울 잘 몰라요. 저 이번에 서울 갑니다. 와. 이렇게 쭉 왜 가세요? 친구들. 됐다. 친구들이 다 그쪽 판교 오. 아니면 그쪽도 있어요. 강남에 가로수길 아 그쪽에 친구가 제일 많아요. 뭐 맛있겠다. 그거죠. 근데 서울이랑 부산이랑 제가 다른 일 하는 본사가 거기였어요. 아. 이건 좀뭐 많이 뜯어와요.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 좀 많이 뜯어. 내내 서울에 계세요? 알건 없어요? 너희는 롤 안 하잖아요. 아 게임 게임 뭐 관련 캐시템 같은 거 좀 뜯어와서 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몰아드리겠습니다. 너희 롤 안 하지? 하는데요. 넌 해? 넌. 저 하는데요. 해? 넌. 거의 안 하죠. 못한다는 나는 뜻이구나. 그거 약간 못하는 애들부터 잘 안 해요. 왜냐면 해도 재미가 없어서. 맞아요. 이게 공부가 재미없는 사람들 손 들어볼래? 네? 공부가 재미없는 사람들? 재미는 없죠 솔직히 진짜 최상위권의 아이들은 공부 다 재밌어합니다. 전체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거야. 똑같은 맥락이야. 아 그냥 게임도 게임을 좋아하는 잘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이 게임 해봤더니 졸라 재미없네. 지가 그 게임을 못하니까 계속 죽기만 근데 하고. 맞아 잘하는 건 그걸 좋아하게 돼. 맞아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좋아하려면 잘해야겠군요. 뭐가 먼저지?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선순환은 겪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공부의 악순환은 다들 겪어보지 않았나? 수학을 졸라 싫어해. 공부를 안 해. 성적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더 꼴 보기 싫어지고. 싫어서 또 안 해. 또 떨어져. 계속 떨어져. 미친 듯이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야, 뭐 그 원인이 두 가지 중 하나더라고. 그 선생이 싫어서 그 과목 안 봐가지고 점수 떨어졌는데 평생 그 과목 싫어하는 경우. 그게 그래서 수포자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싫어. 선생님이 싫은 경우 나. 나도 없었던 것 같아. 나 화학 아니 체육 그 화학 선생이 나를 쫓아냈어. 애초에 그냥 그 나 그래서 쌤을 난 싫어하는 화학 거죠.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기가를 좀 쫓아냈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말해. 나 화학 첫 수업을 들어갔어. 나는 맞아. 학교에서 고2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나한테 쓰는 뭐 CO2는 당연히 다 알체가 이라는 거야. 근데 나안 들리게끔 잡기 이제 CO2가 뭐야 이랬거든. 그리고 그걸 들은 거야. 나가 이 새끼야. 진짜 모르셔서. 진짜 몰라. 화학쌤이요? 근데 왜 쌤 화학쌤이 옛날에. 궁금하셨어요? 그거? 난 진짜 몰라서 CO2가 뭔지 몰랐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안 배워서 장난치는 모르죠. 줄 알았나 봐. 아. 나갔죠. 화학 안 했어요. 쌤이 좋아서 과목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 나도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남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과목을 싫어하면 메가스터디에 가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쁜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잘생긴 인간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햇살은 어느 거가 너 나 있어, 근데 있어. 잘 애초에 잘생겼어도 그 과목을 딱히 나 약간 잘생긴 쌤 좋아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 근데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잘생긴 사람은 자오가 하지 않니? 그렇게 잘생긴 사람 선택을 안 하겠죠. 거기 요즘은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영어 보느라 정신 없어서 수업 집중 안 해. 요즘은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 되게 인간 세계로 많이 뛰어들고 그 서울대 있어요. 그거 연구가? 맞긴 해요. 기억되는 맞아 되게 이제 들어갑시다. 유리함수, 다항함수. 자, 유리함수. 결국에는 우리가 유리식을 가져온 다음에 그 앞에 y는을 붙이게 되면 그게 무슨 함수가 되겠어? 유리함수인 거야. 뭐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유리함수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 맞아요. 같은데 우리가 복습을 조금 합시다. 그때 언제? 그때 그 파릇파릇한 기억을 좀 되돌려 봅시다. 돌아가고 싶어. 그때 우리가 있던 그때 애가 1차 뭐야? 함수 있고 2차 함수 있고 저기 나한테 기억이 없더라. 나 지금 이거 진짜 나한 3번인가
네 번째 돌리기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 이름이 뭐야? 1차. 그러니까 요 y는 제끼고 오른쪽에 있는 게 1차 식이니까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겠죠. 네. y는 제끼고 이게 몇 차 식이야? 자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수? 자, y 제끼고 이게 무슨 식이야? 유리. 그가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그러니까 y 제끼고 루트가 있는 식이 있는 거니까 얘는 무리식이죠. 그래서 무리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y 제끼고 오른쪽을 봤을 때 걔들이 무슨 식인지를 인지를 하시면 무슨 함수인지를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98쪽 펴셨죠? 98쪽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라는 것은 y는 또는 fx는 옆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 돼버리면 된다? 그 말 뜻은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는 절대 안 써. 여기는 유리함수라고 해서 특이한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유리식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분수식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유리함수는 전부 다 무슨 식을 가져와서 할 거다? 분수식. 분모에도 뭐가 있는? 문자가 있는. 왜냐하면 1차함수, 2차함수는 딴 데서 다 했잖아.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뭐 분모에 문자가 없는 일반적인 식이 온 다음에 y는 붙인 걸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함수를 적어 놓은 다음에 이 중에 다항함수 구해라, 유리함수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 찾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일단 그 2번도 한번 읽어보자.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가 존재를 하면 걔는 정의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선 정의되지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0이 되지 않는 나머지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될 것이다? 정의역이 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함수가 x-1분의 x 플러스 3이야. 위에 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얘가 뭐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x가 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 너 이거 구간을 안 배웠구나.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역을 써라 하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요 이렇게 써주면 제일 이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것은 분모가 0 되게 하는 건 정의역에 포함시킬 수가 걔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만 좀 해보자. 611, 612에서 다항함수랑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찾아보세요. 이걸 지금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왜 기억이? 할 때마다 새롭죠. 근데 키워드만 잘 기억하면 돼. 키워드.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자, 다항함수 누굽니까? 기억이랑 리을이죠.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이은 디귿 미음이죠. 자, 그다음에 613 하나를 할게요. 요런 함수가 주어졌는데 얘 뭐를 표현해 달래? 그럼 정의역을 표현할 때 제일 정확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그럼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역을 표현할 땐 x바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닌 실수요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만 아니고 실수이기만 하면 전부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표현하라고 할 때는 조건 제시법으로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x바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다인 모든 실수 아니면 그냥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의 정의역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들 띠꺼워가지고 바로 감점 매깁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숙제로 낼게요. 이제 유리 함수로 갑니다, 여러분. 자, 일단 기본 형태부터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y는 x분의 k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정의역을 찾으려고 봤더니 분모가 지금 뭐일 때 0 됩니까?
0일 때. 0일 때 0되죠. 그럼 우리가 x는 0에서는 정의역이 정의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x가 0일 때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값들은 존재를 네.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키워드는 점근선이에요. 그럼 점근선을 우리는 어떻게 찾냐? 분모가 0되게 하는 점근선이 분모가 0되게 하는 x 값이 x의 점근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x는 뭐가 점근선인 거야? 0이라는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돼 있을 때는 요 뒤에 달라붙어 있는 숫자가 y에 대한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더해진 거 있어 없어? 그럼 y에 대한 점근선은 뭐다? 0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점근선을 표현을 해보면 x는 0이라는 거 그림 어떻게 그려요? y축이죠. 그 다음에 y는 0은 뭡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로 그릴 거야. k가 0보다 클 때는 노란색으로 그릴 거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랑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위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 기준 어떻게 된다? 2, 4분면과 4,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겠죠?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위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어느 4분면? 그렇지. 누구 기준? 점근선 기준입니다. X축, Y축 기준이 아니야. 나중엔 바뀔 거니까 점근선들이.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몇 4분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제일 기본 형태니까. 그러면 너희가 지금 봤을 때 이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 노란색 두 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을까? 마이너스 S. 그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함수로 생각하면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원점. 그치. 왜냐면 얘는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원점이지만 점근선이 이동되면은 대칭인 점이 이동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그 양쪽 그림은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룰 거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룰 거예요. 또는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1, 3, 4분면에 그려졌을 때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룰까? y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야. 기울기 1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완전 데칼코마니 형태 이루는 거 얘 하나가 있겠죠. 하나 더 그려볼까? 요 노란색은 뭐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뤄? 요렇게 한 것도 결국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어떨 거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어떻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것은 기울기가 뭐 또는 뭐이면서 어떤 점을 지나는 점근선의 교점. 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가 그려지면 점대칭인 거는 점은 몇 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은 몇 개가 만들어진다?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얘는 기본 형태여서 직방을 굳이 찾진 않을 건데 우리가 조금 점근선 바뀐 거는 그 대칭을 이루게 하는 직선을 찾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요건 알겠지 얘들아? K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4분면들 외울 수 있니?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y는 x분의 k가 있는데 얘를 뭐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y는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p분의 어떤 k가 있을 거고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q니까 뒤에 뭐 붙여줄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쁘게 정리가 된 형태죠. 이런 걸 나는 그냥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걸 합쳐가지고 통분시켜 놓은 형태를 나는 그냥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무슨 형으로 바꾼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K의 부호도 찾아야 되고 점근선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합쳐져 있는 형태가 나오면 뭐 하려고 얘를 써라? 분리를 시키려고 얘를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 점근선부터 찾을 건데
정근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죠. 얘 정근선이 아까 뭐하고 뭐였지? x는 0이랑 y는 0이었어요. 근데 x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칭 이동이 된 거야? 그럼 얘는 x축에 그 x에 대한 정근선은 뭐가 되고 y에 대한 정근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이 뭐에 대한 정근선? 그러니까 x는 p겠죠. 그럼 얘는 없다라고 치면 뒤에 달라붙어 있는 숫자가 뭐니까 q니까 y에 대한 정근선은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찾게 되면 기울기가 뭐인 경우가 있을 거고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뭐인 경우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기울기가 1일 때도 일단 어떤 점을 지나야 되죠? p, q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x-p 플러스 q라고 두면 될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떤 걸 지나는 거야? x-p 플러스 q. 즉 저 유리함수는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대칭을 이룬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정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가정하에 대칭을 이루게 하는 직선과 정근선 찾는 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럼 분리시키는 걸 좀 연습을 해봅시다. 분리시키는 건 뭐 사람마다 뭐 머릿속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 밑에는 예시입니다. 자, 본인은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좀 아쉽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에다가 뭐 나누라는 뜻이야? 4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1 나누라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로셈 할 때는 뭐에 주목하라고 했죠? 최고창에 주목을 하라고 했어요. x에 뭐 곱해야 4x 됩니까? 여기 4 써주고 둘 곱하면 그럼 나머지는 뭐?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분리된다라는 거야? 4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일단 제일 정확한 방법일 거야. 근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식이 결국에는 강제로 누구를 묶어내줘야 돼? 4를 묶어내주고 누가 들어와줘야 돼? 자, 그럼 이게 4x 플러스 4니까 5 되려면 뒤에 뭐 붙인다? 1 붙인다. 그럼 이렇게 하트로 분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게 될 거야. 근데 얘는 직접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시간 오래 걸려서 짱나니까 이렇게 하게 될걸.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세요. 시험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정근선은 안 바꿔도 찾을 수 있잖아. 정근선을 다르게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자. 자,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정근선만 찾는 방법은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x에 대한 정근선이 돼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우리가 분수로 만들었을 때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그게 y에 대한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분리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됐었지? 그렇지.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근선 얼마? y에 대한 정근선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 정근선 때문은 아닌 거야. 뭐 때문에 분리하는 거죠? 그림 그리려고. 그렇지. 위에 있는 부호 찾으려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네. 이해가 되니? 네. 왜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몇 사분면을 지나려고 하면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였잖아. 기억이 나세요? 오호, 고개는 위아래로만 드세요. 아니요. 말만. 고기만. 근데 기본- X의 개수들끼리 이렇게 한 게 Y에 대한 정근선.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이 뭐에 대한 정근선? X에 대한 정근선. 알겠습니까?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설명이 된 거거든. 정말 어려운 유리함수 문제들은 아직 우리가 하나도 안 풀었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야 되거든. 진짜 많다.
많다. 함수도 많지. 이거 공부도 그래서 107쪽 펴봐. 107쪽. 어떻게 하겠지 몰라. 여기 다 틀려도 돼. 내가 뭐 여기 다 틀려서 질문한다고 뭐라 틀리긴 하냐. 좀 그렇잖아요. 틀리는 건 괜찮은데 안 풀어면 죽어요. 웃음이 나와. 이번에 숙제 안 해와봐. 어떻게 돼요? 뭐 수목금 안 온다고? 토요일날 검사해서 숙제 안 되었으면 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수업도 안 가지. 학원에서 일주일. 재밌겠다. 와 개꿀 뻔해. 일주일 나도 안 하고 싶다. 왜 안 하고? 아니 뭐 그건 아, 네 너무 의사가 슬퍼. 아니죠. 네. 근데 빠지면 따로 수업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땐 가족 약속은 지가 가기 싫어도 부모님이 가자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종훈이 혼자 집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2박 4일은 좀. 근데 좀 부럽노? 나도 누가 나를 좀 납치해서 여행 데리고 왔어. 납치해서 간다. 납치를. 돈 뜯어내나. 자, 얘를 우리가 지금 683번인데 저 함수가 안 지나는 사분면 골라달라는 건 그림 그리라는 거겠죠. 네.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나는 아까 두 번째 방법을 좀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그대로 놔두고 뭐로 묶어줘야 돼? 마이너스 근데 누가 강제로 와야 돼?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뭐 붙이자? 3 붙이자. 자, 그럼 이거 분리하게 되면 앞에 숫자는 뭐가 붙고? 마이너스 2. 그냥 일단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2분의 3에 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점근선은 x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그림 그릴 때 누구를 항상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한 요 정도라고 칠게요. 항상 y축과의 교점은 찍어놓고 그리십시오. 우리는 이 점근선 기준 지금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1, 3, 4분면이죠. 어차피 이쪽은 이렇게밖에 안 그려질 거야.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안 그려질 거야. 네. 근데 이쪽은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에다 뭘 넣어봐야 된다? 0을 넣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무슨 축과의 교점을 짓기 위해? y축과의 교점 짓기 위해. 그럼 2분의 3에다 2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만 그림이 안 그려진다? 1사분면에만 안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땐 항상 어떤 점 찍어놓고 그려라? y축과의 교점 찍어놓고 그림 섬세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는 사분면이라든지 안 지나는 사분면을 던져준 다음에 k의 범위라든지 그런 거 찾으라고 나오겠죠. 모두 말 안 했으면 하나만. 아, 억울하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건드려줘야 될 것 같은 문제들 이거 조금이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다. 이거 언제도 하는 거야? 자, 일단 678번 봐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도 있다고. 원이 뭔데? 네 이런 거 없지. 수원. 우와. 내일 풀이할걸? 그래 내일 숙제를 내실 거 아니야? 와. 자, 요런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y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뭐라고 돼 있어? 그게 그럼 몇 콤마 몇인 거죠? 0,1이라는 뜻입니다. 그 힌트 하나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저 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x에 대한 점근선이 뭐일 거고 마이너스 1일 거고 y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럼 점근선 찾아보자. 분모의 0대기 안에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c인 거죠. 그 다음 x 앞에 있는 것끼리 분수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 일단 ac부터 찾아볼게. 마이너스 2분의 c가 마이너스 1이야. c 값은 얼마? 2가 되겠죠.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야겠지. x에 0 넣으면 얘 어떻게 돼? 그럼 c분의 2b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 값이 얼마? 그럼 여기에 2 넣었다 치면 2 어떻게 돼? 사라져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겠죠. 네.
영상 보십시오. 나 문제 못 찾아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었어. 그 다음 108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689번 할게요. 야, 여러분 이제 이 파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많을 거거든. 일단 686은 말로만 해볼게. 그림이 나오면 쫄아야 돼, 힌트 뽑아야 돼. 힌트를 뽑아야 돼. 그럼 686번에 점근선 한번 찾아봅시다. x에 대한 점근선 뭐야? 마이너스 2겠죠. y에 대한 점근선은 뭐일 거야? 1 우리 같은 문제 보는 거 맞습니까? 689번 하는 아, 6번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힌트 땡길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땡길 수 있는 힌트가 뭐지? 그렇지, y축과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다? 0,2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3개지만 힌트가 몇 개니까? 3개. 충분히 A, C, B 다 찾을 수 있죠. 네. 오케이. 잠깐만 넘어가요. 아니, 지금 풀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숙제로 하십시오. 68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무조건이야. 이런 유형은 하나는 무조건 출제될 거야. 왜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리함수를 완벽하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고 점근선 찾고 뭐 그림 대충 그려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머리 들어 일단 안 적어도 돼. 뭐 필요하면은 다 하고 나서 뭐 사진 찍든지 뭐든지 하시면 되니까. 자, 일단 x 플러스 2분의 강제로 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겠죠. 그럼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입니다. x에 대한 점근선은 y에 대한 점근선은 자, 그럼 그림을 그릴 건데 한 요 정도의 점근선, 요 정도의 점근선이라고 칩시다. 그림은 여러분도 대충 하나 항상 그리세요. 근데 그리기 전에 우리 뭐 찍고 들어가라고? y절편. 그럼 0 넣고 0 넣게 되면 절편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있는 숫자가 양이니까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 1, 3. 그렇죠. 1, 4분면이랑 3, 4분면 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들어가는 거야. 자, 1번.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점근선 교점 가져와야 되는 거죠. 몇 콤마면? 1번은 일단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분모가 0 되는 건 적용이 될 수가 없죠. x는 뭐가 아닌?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니까 2번 맞네요. 오케이, 3번. 자,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뭐가 0 될 때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가 는 0이라는 것은 분자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가 되겠죠.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림 그린 걸 봤더니 어디만 안 지나고 있어? 1, 4분면 안 지나고 있죠. 근데 얘는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일단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y는 x분의 1을 평행 이동시킨 거냐? 얘를 봤더니 x분의 1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된 거죠. 5번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화이팅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림을 그려야 할 겁니다. 뭐 그림을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본인이 조금 아쉽다 싶은 사람들은 항상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림 정확하게 그리려면 무슨 절편 찍으라고? Y절편 찍으세요. Y절편 항상 찍어야 됩니다. 그림 그릴 때. 따로 받은 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일단 보류하고 로고부터 해. 따로 받는 게 뭔데? 내가 뭐 달라고 오늘 뭐 달라고 해서 문제 좀 내일까지 줄 내일 로고 다 풀어야겠다. 나안 풀어본다지. RPM 내일 RPM 챙겨오십시오, 여러분. 로그. RPM 프린트 지수랑 로고랑 다 챙겨오세요. 아니다, 내일 진도 나가기로 했잖아. 그랬어요? 내가 방학이니까 진도 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에? 저만 그거 수고신제가. 왜냐면 방학 때 여러분이 공부할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수요일은 무조건 진도 빼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RPM 맞네요. 프린트 들어와요? 들고 오지 마십시오. 개념 원리 들고 오십시오. 정말 쓰러질 거. 지수함수 로고 함수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것도 지금. 어? 이거 다 쓰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함수만 하네? 선생님. 여러분 이거 숙제 말씀드릴게요. 112쪽까지입니다. 112쪽까지입니다.
아니 대박. 112초까지입니다. 시간제 빼도 되죠. 네? C단계는 제외하십시오. 112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만 해도 나 바로 가면 못하는 나와 거야. 112초까지다. 이것만 해도 더하기 다 늦었어. 함수 지옥이야. 함수